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윤석열은 국정브리핑 서두에 온갖 자랑을 늘어놓더니 자신은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며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 강조하는데 20%대 지지율로 어떻게 개혁을 할 수 있을까요? 의료개혁 하나를 하겠다면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켜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4대 개혁을 하겠다고요? 이어 진행된 기자회견은 쌀을 넣어 밥을 했더니 쌀밥이 되었다 수준 아닙니까? 그리고 답변마다 몰락의 폭탄이 빵빵 터집니다. 차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무슨 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저도 방송을 통해서 잠깐 이렇게 봤는데요.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이종섭 장관에게 왜 전화한 건가요? 그게 외압 아닌가요?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뉴라이트 얘기가 요새 많이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릅니다. 김민석 최고는 다음과 같이 일갈했습니다. 알리백도 뉴라이트도 모른다? 무식이 자랑인가? 의료 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의 이 종합병원들 이런 데 좀 가보시고. 강선 의원은 의료 현장에 한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상진료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29일 윤석열 대통령, 어느 나라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습니까? 일본 비상진료 체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제발 좀 의료 현장을 가보시고 말씀하십시오.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부끄럽습니다. 도대체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뭡니까? 라고 일갈했습니다. 저도 지금의 이 국회 상황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가야 될지, 저도 대통령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과 같이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고, 이게 좀 정상적으로 이렇게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야 될 본연의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인사청문회라든지 다양한 청문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좀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이런 국회하고 너무 달라서 저도 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청래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탓하지 마시라.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국회는 헌법 49조에 정한 다수결 원칙과 국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작동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여야가 합의해서 의결한다는 조항이 없다.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처리한 법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고 반의회주의적 독재자의 모습이다. 국회를 탓하기 이전에 왜 국민들은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야당에게 역대급 의석을 몰아줬는지부터 성찰하시라. 의석수 잃고 소수당으로 전락한 정부 여당의 목리는 법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소수정당으로 전락한 님들부터 먼저 반성할 일 아닌가. 국회에서 처리하는 법안들은 모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하고 있다. 위법하게 진행한다면 검찰이 가만히 있겠는가.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나 탄핵 절차에 대해 처음 보는 국회라 투덜대지 마시라. 윤 대통령은 살아오면서 이런 국회는 처음이라는데 맞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관례가 아니라 국회법대로 따박따박 법대로 진행되는 국회는 처음 볼 것이다. 맞다. 이런 법대로 국회는 처음 보는 게 맞다. 그렇다면 불법적으로 관례대로 운영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불법적으로 운영하면 검찰시켜서 국회를 괴롭힐 것 아닌가? 그런데 말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됐다면 당신들도 당신들 뜻대로 민주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에 대해 몰아쳤을 것 아닌가? 민주당이 반대한다고 민주당이 찬성할 때까지 기다렸을 것인가? 만약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었다면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을 여야 합의가 아니니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인가? 양심을 걸고 말해보시라. 총선을 왜 하는가? 헌법에서 정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는 조항이 없다. 그래서 다수당이 되기 위해 과반수 의석을 위하여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하여 총력전을 하는 것 아닌가? 여야 합의의 만장일치제라면 뭐하러 다수당이 되려고 노력하는가?
소수당이라도 5대5의 권리를 갖는다면 굳이 정책 경쟁도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20여 차례 거부권은 겨우 0.73%라도 이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닌가? 윤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거부권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해야지 왜 독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는가?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있듯이 국회는 다수결 의결권이 있다. 국회에게 여야 합의를 말하려면 대통령의 거부권도 여야 합의로 하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한 표라도 더 얻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듯이 국회도 한 석이라도 더 얻은 야당이 헌법에서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가 마치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인식하는 대통령의 삐뚤어진 사고가 문제다. 국회를 비정상적으로 보고 있는 대통령의 비정상적 사고부터 고쳐먹기 바란다. 남 탓, 전 정부 탓에 이어서 이제 국회 탓인가? 거부권 남발의 독재적 발상부터 응급치료하기 바란다. 남 탓할 거면 뭐하러 정권을 잡았나? 정권 운영할 마음이 없으면, 정권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라 라고 일갈했습니다.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최경영 언론인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윤석열 씨가 연금을 꺼내든 이유는 세대 갈라치게 할 수 있다. 가장 연금을 안 낸 노인들이지만 이들에게만 혜택을 유지시켜 전통 지지층으로 묶어둘 수 있다. 자신을 버린 경제 핵심 활동 인구, 중장년층을 응징할 수 있다. 청년 세대를 위하는 척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 안정화 장치는 모두를 덜 받게 한다. 어차피 먼 미래 말만 던지고 책임은 안 지는 아이템이다. 그러나 당장 국가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 기존 수기민주주의를 통해 합의된 국회안을 망가뜨려 버릴 수도 있다. 전 국민이 이 안을 가지고 싸우는 동안 김건희를 지킬 수 있다. 어차피 안 될 것 막 질러서 손해날 게 없다. 결국 윤석열의 의도와 성정이 또 드러난다. 자신과 제처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사분오열, 이 나라를 동서남북으로 갈기갈기 찢어놓을 수 있는 자다. 끝. 라고 일갈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황교익 작가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윤석열이 국정브리핑에서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날 밤에 술 진탕 마시고 아침에 사우나를 하면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고 느끼기 마련입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러니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국혁신당 김보엽 대변인의 통쾌한 일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화자찬으로 일관한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전형적인 전파 낭비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4+1 국정브리핑을 했다. 전형적인 전파 낭비다. 지난 6월 영일만석유 국정브리핑이 차라리 나았다. 대국민 사기극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크지만 한가닥 희망이라도 있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4+1 브리핑은 참담하다. 이미 시작된 의료 대란으로 국민들은 불안, 초조, 화병에 시달리는데 윤 대통령은 혼자만 딴 세상에 사는 듯하다. 성과라고 눈 씻고 찾아보려 해도 없는데 국정을 잘했다고 자랑만 늘어놓는다. 윤 대통령은 이제 의료 시스템에 더해 국민연금, 교육, 노동까지 다 망가뜨리고 싶은 것인가?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해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차라리 그냥 술이나 드시라. 한남동 관저의 사우나룸도 숙취 해소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민심은 윤 대통령에게 차라리 아무 일도 벌이지 말라 명하고 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